자, 지금부터 이제 그 포문, 반복문에 대한 걸 한번 해볼 건데요. 그 페이지는 12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여기 이제 클래스 클릭하시고요. 이 부문장 안에 저희가 포문, 스위치 케이스 문도 같이 만들었죠. 그 패키지는 색 04이네요. 04이고 클래스는 1부터 출력한다. 프린트 출력합니다. from 어디서부터 1부터 2 어디까지 10까지 숫자 썼고요. example 예제입니다.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썼죠. 영어로 그냥 그 콩글리시 이게 잉글리시 맞나? 콩글리시예요, 잉글리시. 예. 아, 영어 맞는 것 같아요. 예. 출력해라. 이게 명령어죠. 그냥 동사가 나와서 출력하세요. 라고 했고 from 1부터 10까지 from 1 to 10 example 예제입니다. 출력하는 예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거 눈 감고 아 이거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됐죠? 그리고 메인 만드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위치 정보 패키지가 요거 위치 정보죠. 위치까지만 써놓겠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위치 그 다른 데에 있는 놈이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퍼블릭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얘는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사용 가능한 클래스 선언한 거죠. 선언했습니다. 가능한 하가 아니라 가능한 클래스를 선언한 겁니다. 퍼블릭이 이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메소드인 메인 메소드 만들었고요. 메인 메소드도 다른 데서 가능하시고요. 얘는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올라가죠.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는다. 그게 뭐죠? 스태틱이죠. 스태틱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스태틱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부분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아시겠죠? java.exe가 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스태틱이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시작 부분에 해당이 되는 메인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형태가 틀리면 자동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뭐 할 거냐면 클래스 이름 보니까 클래스 선언했는데 1부터 10까지 출력합니다. 출력하는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다 출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쓴 게 이제 포 문장 쓰겠네요. 포. 그 다음에 int 인티저 타입이네요. i 이꼬르 뭐 1 세미콜론 띄어쓰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i가 여기 1 아닙니다. i가 적거나 같다. 1로 쓰시면 이제 이게 무한루프 돌입니다. 무한루프 도니까 1부터 적게 나왔다. 그 다음에 i 플러스 써주시고요. i 플러스 썼습니다. 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소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용하시고 프린트로 썼네요. 프린트 블랭크까지 띄었네요. 프린트 그 다음에 i 찍고 플러스 이제 블랭크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이제 찍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프린트 ln 그냥 쓰셔도 돼요. 프린트 ln 쓰시면 밑으로 출력이 되죠. 밑으로 출력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포문 처음 만났으니까 포문을 쓰시면 이제 반복 처리를 해라. 반복문 포입니다. 얘가 반복문 포 예당이 되시고요. 포에 대한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으신데 그 맨 처음에 이제 포를 쓰시고요. 포라고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처음에 하는 것은 이제 초기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초기값을 선언을 하는 거죠. 초기값 변수를 선언해서 초기값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변수는 밖에서 선언하셔도 돼요. 꼭 안에서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안에서 선언하면 여기 안에서만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i는 안에서만 쓰겠다. 아시겠죠? 여기서 초기값을 선언해서 쓰면은 안에서만 쓰는 거고요. 밖에서 선언한 거를 초기값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시 되셨나요? 근데 밖에서 선언돼서 초기값까지 다 세팅했어. 그러면은 초기값을 세팅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제는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입니다. 반복할 조건. true면 조건이기 때문에 true나 false가 나오는데 true면 반복을 하고요. false면 반복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형식 만들 때 이 포문이라는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 세미콜론이 보통의 경우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처리문이 끝났다.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안 쓰는데 여기 항목별로 구분할 때 세미콜론을 씁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고요. 반복 처리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연산을 합니다. 증감 연산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얘는 이제 플러스니까 여기 이제 이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i는 i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는 i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감 연산을 이렇게 시킵니다. 할 게 없으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 되셨나요?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포문을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포문의 초기값은 초기값은 맨 처음에 나오는 초기값인데 저희가 이제 초기값은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해야 되죠. 변수에 저장해야 해서 여기 초기값에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넣으면 포문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사용되고 나가면 없어져요. 사용되고 나가면 없어진다. 이런 거를 요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요 안에서만 아시겠죠? 포문 들어오면서 생기고요.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이제 밖에서 선언하시고 초기값을 칠 때 초기값을 밖에 초기값 변수 초기값을 넣을 변수를 포문 들어오기 전에 포문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하고 넣어주면 포문 밖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포문이 끝나고 아래에서 끝난 다음에 아래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문에 돌아갔던 이 변수를 나중에 얘를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얘를 다시 출력을 해보거나 이러고 싶으시면 밖에 포문 들어오기 전에 선언을 해서 초기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선언을 한 다음에 초기값 넣는 거는 포문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대신에 int 이런 거를 빼는 거죠. 빼가지고 사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한번 보시면 포문 여기에 이제 저희가 int에 x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세미콜론 쓰시고 포 쓰시고 이제 x는 10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조건 이렇게 해서 조건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거라고 써가지고 아니면은 여기 한 개면은 이렇게 되는데 오류 안 났죠? 그래서 밖에다 선언하고요. 여기 이제 써서 씁니다.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이란 뜻이에요. 무조건 무한루프 돌린다 할 때 무조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선언을 하고 선언된 거를 다시 재활용 안에서 포문 안에서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초기값을 10으로 집어넣고 이 10을 집어넣은 것을 뭔가 쓰겠다. 여기 위에처럼 만들려면 이게 x에다 1을 집어넣고 x가 적거나 같다 10 이렇게 쓰는 거죠. 같다 10 1부터 10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x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x를 출력하는 거죠. 여기 요것도 이제 한 개, 반복하는데 한 개이기 때문에 중괄호 중괄호 썼다는 얘기는 여러 개를 묶겠다 이런 얘기라서 이렇게 해서 x를 출력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계속 되는데 줄바꿈 한번 할게요. 줄바꿈 한번 하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위에 거랑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x가 뭐가 됐지? 라는 것을 시소를 이용해서 마지막 저희가 x는 이렇게 쓰시면서 x를 한번 찍을 수 있어요. x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위에서는 포문 밖에서 i가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i를 찍으시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i 이렇게 찍으셔서 i를 찍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얘가 마우스 커터 되시면 얘가 I cannot be resolved variable 이게 뭔가 해결이 돼서 선언이 된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i를 찾으려고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i를 찾으려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포문이 이렇게
포문 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i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메인 메소드까지 올라가면 없다. 클래스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클래스까지 만나게 되는데 클래스까지 만나면 없다 이거예요. i가.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뒤지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해되시죠? 예, i가 선언돼 있다 이런 얘기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포문 안에 중괄하고 중괄하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i야 물어보는 거죠. 이게 i랑 전혀 상관이 없죠. 포문에 해당되는 거니까. 되었죠? 예, i는 아니에요. 이게 포문 안에 i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i를 뒤지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밖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 위에다 써놨죠? 포문 안에 변수는 밖에서 선언된 변수예요.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밖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초기값을 넣은 변수는 포문 앞에 선언하고 넣어주면 이제 포문이 끝나고 나면 아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선언했을 때고요. 여기 포문 안에서 사용되고 나가면 없어진다. 이해되시겠죠? 초기값 변수를 지정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넣으면 그 안에서 선언하고 넣으면 포문이 끝나면 얘가 사라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i는 없는 거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걸 묻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초기값을 넣은 변수를 포문 앞에 선언하고 포문 앞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합니다. 됐죠? 선언하고 그 다음에 포문에서 이제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초기값 여기서 선언하시면 안 돼요. 요 x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요 x가 요 x고 요것도 같고 요것도 같은 거 요것도 같은 거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요것도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그 두 번째 거 포문 앞에 선언해서 하시면 포문 아래서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 x는 11이 나와요. 11. 왜 그러냐면 10이 같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해요. 예, x가 10을 넘어가야 얘가 끝나요. 10을 넘어가면 몇이 돼요? 11이 되는 거죠. 11. 11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찍으면 이게 11이 되는 거죠. 됐죠? 11이 돼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 찍기 전에 이제 실수로 이제 줄바꿈 한 게 하면은 예, 줄바꿈 하시면 이제 x는 11이 돼서 빠져나왔다. 10까지는 찍고요. 11이 되면 10을 넘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x는 11이 찍힌다. 되셨죠? 예, 이렇게 처리된다는 걸 좀 아셔야 합니다. 그 포문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변수 초기화 선언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선언을 소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네. 근데 소개할 게 여러 개면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콤마에서 값을 넣어줄 변수를 여러 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써도 된다. 이게 이제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6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그 초기값으로 집어넣을 게 두 개가 됩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true냐 false냐. 여기가 true면 반복을 하고 true가 아니면 이제 끝낸다. 그리고 여기도 증감하는 것도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되어져 있죠. 이런 형태를 잘 만들진 않은데 가끔가다 만들긴 해요. 아시죠? 만들기는 해서 이럴 때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포문을 만드시면서 포문을 만들 건데 포문 int i는 1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int 이게 int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int 이거로 1 세미콜론. 이게 int를 두고 계속 선언하면 안 된대요. 예. y는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i가 적거 나갔다 10 쓰시고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고 됐죠? i 플러스 콤마 그 다음에 y가 ijk j 플러스 되죠? 네. 실수를 이용해서 i도 찍고 i 이꼬로 i도 찍고 j도 찍어보자. 플러스 i
플러스 콤마 찍고 이렇게 J 이꼬로 J를 한번 찍어보자. 그 포문으로 만들어 썼는데요. 초기값이 두 개가 필요하면 이렇게 콤마를 왜 쓰는데 이게 인티자로 선언해 가지고 이게 증가함이 돼야 되니까 인티자로 선언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 인티자 따로 한 번 안 썼네요. 안 쓰고 이렇게 써 가지고 여기 이제 10으로 쓰고 감소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12로 쓰면 마이너스 10을 쓰고 이제 마이너스 해서 쓰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실행해 보시면 예. 멋지죠? 네. 두 개 i하고 j를 동시에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실행 순서를 보겠습니다. 실행 순서 그 맨 처음에 포문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에가 뭐가 실행이 되느냐, 여기가 초기값이 맨 처음에 실행이 됩니다. 요거 1번입니다. 1번 세미콜론 전까지 초기값 세팅하는 게 실행이 됩니다. 1번 됐죠? 됐나요? 얘가 1번. 그 다음에 조건을 물어봅니다. 조건. 지금 세팅하고 얘가 2번. i가 10보다 적거나 같아요? 같아요. 1번이죠. i가 지금 이제 1번이니까 같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반복 처리한다. 반복 처리하러 가야 돼요. 여기 반복 처리한다. 3번. 여기가 3번입니다. 반복 처리를 하러 간다. 되셨나요? 반복 처리를 하러 갔어요.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i가 1번이 찍힌 거고요. 맨 처음에 i는 1번입니다. 찍혔고 j는 10번이 찍힌 거예요. 그대로 j가 10번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4번. 이렇게 갑니다. 그럼 i가 얼마가 됐어요? 2가 됐죠. j는 얼마가 됐어요? 9가 된 거예요. 되셨나요? 예, 9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번에 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 2번에 가서 물어봐요. 조건식을. 3, 그 다음에 4. 이렇게. 여기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을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2, 3, 4, 2, 3, 4, 이걸 반복하는 거죠. 되셨나요? 2, 3, 4, 2, 3, 4를 반복해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됐고, 얘가 9가 되는데, 얘가 2가 10보다 적은 게 맞아요? 적거나 같은 게 맞아요? 맞죠? 그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반복하러, 처리하러 3번에 갑니다. 3번에 가서 얘가 2가 찍히고, 그 다음에 9가 찍힌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증가하는 대로 옵니다. 4번에. 아시겠죠? 그래서 i가 3이 됐고 그 다음에 j는 8이 된 거예요. 얘는 3, j는 8. 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비교하러 가요. 3이 10보다 적거나 같은 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반복 처리하러 가요. 3번. 그래서 3하고 8이 찍혀요. 이렇게. 됐죠? 찍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증가도 되고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i가 10이 됐어요. 이제 드디어 10. i가 이쪽에 여기는 9까지 찍혔고 9까지 찍혔어요. i가 10이 됐습니다. 그래서 i가 10보다 적거나 같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만든 거죠. true. 그러니까 와서 10을 찍어요. 됐죠? 10을 찍고 다시 어디로 가요? 증가하는 데로 가요. 그럼 마지막에 점점점. 이게 얼마가 됐어요? 11이 됐어요. i가. 11이 됐으면 11이 10보다 적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false면 반복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포문을 빠져나가게 된다. 되셨나요? 예, 빠져나가게 된다. 이때 포문은 뒤에 있는 한 개를 반복 처리해요. 한 개. 근데 제가 여러 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개의 처리문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리문 한 개니까 이게 반복 처리가 됐잖아요. 그죠? 처리가 돼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i를 찍고 j를 찍자 이걸 따로따로 찍으려고 그래요. 그럼 문장이 두 개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 그러면 뒤에 게 이제 두 개의 문장이 계속 이제 반복 처리하면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를 그 찍을 때 이렇게 한 개로 찍자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이제 i 따로 찍고 j 따로 찍고 그래서 찌소가 두 개가 생겼어요. 두 줄이 생겼으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걔가 처리가 돼서 거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묶은 그 한 개가 계속 반복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문장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거 조건에 맞는 것을 처리할 것이냐 말 거냐 할 때 뒤에 한 개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개가 아니라 처리문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리되는 실행 순서에 대해서 이게 돼 있는데 여기 형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처리되는 실행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처리되는 포문에 이제 그 진행 순서 포문의 진행 순서는 1번 처음에 하는 것은 이제 그 초기값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조건 맞냐 안 맞냐 이건 반복할 조건 확인을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조건이 true면 그 다음에 처리가 되는 거죠. true일 때.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반복 처리하려는 이제 처리문을 반복할 처리문 뒤에 있는 처리문 처리해야 될 한 개를 이제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있죠?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 조건은 반복할 조건이라고 써놨네요. 반복할 조건에 해당되는 게 돼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